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새벽에 와서 이제 신경환 국장님하고 얘기를 잠깐 하니까 영상을 미리 보여드렸더라고요. 한 1분 정도 되는 그 사업의 철학에 대한 그 이야기는 생략하도록 하고요. 혹시 이분이 누굴까요? 자, 마이크 거버 지금 얼굴 처음 보시는 분 손 한 번만 들어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책을 책 한 권 오랜만에 다 읽었다라고 착각을 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그래도 관계우선의 법칙 다음으로 함부로 읽으면 안 되겠다 싶은 책이 바로 이 사업의 철학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책의 제목을 일단 한번 쪼개봤습니다. 두 단어가 나오죠. 사업이라는 단어하고 철학이라는 단어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바탕으로 이야기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프롤로그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사업의 성패는 남모르는 노하우나 비법들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뭐에 달려있을까요? 당연한 얘기지만 자신의 일과 삶에 대해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좌우되었다. 마이클 거버 선생님이 이런 얘기 하셨고요. 책 제목을 한번 잘 봐보세요. 제가 요새 제일 많이 연습하는 게 뭐냐면 책을 읽는 게 아니고요, 컨셉을 읽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컨셉을 읽는 방법 좀 알려드려도 될까요? 책 제목에 물음표를 한번 던져보세요. 그리고 그 물음표에서 느낌표가 나올 때까지 본인의 정의를 내려보시면 그 책은 컨셉을 읽은 거라고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금 만약에 선배님들께 사업의 철학이 뭔가요? 라고 물어보면 엄청 진노하실 거예요. 왜 그런 질문을 하느냐고. 나 지금 책 읽었는데. 이제부터는 책 읽는 게 아니라 끝나고 나서는 제목에 물음표 던져보시고요, 내가 납득할 수 있는 느낌표를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승호 대표의 생각의 비밀이 있습니다. 생각의 비밀이 뭔가요? 우리 여기 있는 사람 거의 다 읽어보신 책, 성과를 지배하는 바인드 힘이 도대체 뭔가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성과의 힘이라고 우리 흔히 얘기하고 있지만 저도 책을 쓰면서 제일 심사숙고했는 게 제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의 철학인데 제가 한번 쪼개보니까 일단 사업이라는 단어가 보였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책을 한번 알려드리고 싶은 게, 오늘 저는 책 내용보다는 어떤 키워드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 조금만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사업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창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좀 도움되는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책의 사업가와 기술자를 구분을 했습니다. 혹시 좀 정리를 한번 해보신 분 있을까요? 그냥 보면 이해가 되는데 막상 내가 표현을 한번 해보려고 하면 잘 되지 않잖아요. 근데 제가 하는 건 A와 B로 비교해서 분류를 한번 해봅니다. 먼저 기술자는 나하고 좀 비슷한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여기 계신 분들 좀 마음 상하지 마시고요, 대부분 기술자의 관점에서 업을 대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눈으로 잠깐만 읽어보세요. 자, 그러면 사업가의 관점에서 어떤 질문과 관점, 시점, 조망 부분, 비전 세계관인지 책에 있는 내용을 제가 한번 정리만 해본 겁니다. 사업을 어떻게 운영해야 될까? 고객 위에 외적 결과 도출함으로써 이익을 창출하는 하나의 체계. 저는 이 부분에서 제일 크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내가 일을 대할 때 오늘 하루 또는 주간에 집중하고 있는지, 아니면 10년 또는 내 인생 끝에서부터 보고 있는지를 보시면 어떤 느낌인지 알 거라고 생각하고요. 미래는 오늘의 세계에 따라 만들어지는 건지, 아니면 오늘이 그의 비전에 따라 만들어지는지, 요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순행이냐 역행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뭔가 목표를 잡았는데 잘 이루어지는 분들은 올해 끝에서 일을 시작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쯤 6월달이 됐습니다. 어느 정도 목표가 달성된지 좀 체크가 되고 있나요? 네. 대부분 이번 달에 열심히 하십니다. 운이 좋아서 목표를 달성할 수도 있고요, 운이 안 좋아서 목표를 달성할 수 없고요. 보통 11월 정도 되면 그런 생각 하시잖아요. 내년에 진짜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저는 한 4년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역행이라는 개념을 알고부터는 항상 일의 끝에서부터 하려고 노력합니다. 오늘도 똑같습니다. 만약에 그냥 열심히 강의를 준비하지라고 하면 그냥 한 1시간이면 강의를 만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 책이 그래도, 혹시 이 책을 누가 추천했는지 알고 계세요? 제가 하지 않았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LA에 갔었거든요.
엔젤레스에 갔었는데 그때 책 3권을 강경 대표가 챙겼습니다.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이덕 마스터 추천해줄 책이 있냐? 그때 제가 추천한 책이 무인양품의 90%가 구조다. 저한테 또 질문하시더라고요. 후회 안 할 자신 있냐고. 이 책 추천하는 후회 안 할 자신 있냐고. 만약에 3권 책 중에 한 권이 별로 좋은 책이 아니면 저는 대표님한테 엄청나게 쿠사리 맞을 수 있거든요. 대표님 저의 목숨 내놓고 추천하는 책입니다.가 무인양품이었고요. 그 당시에 제일 인기 많았던 책이 초격차입니다. 우리 최용렬 목사님이 선물을 해주셔서 어쩔 수 없이 챙겨갔는데 대박책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책이 뭔지 아세요? 그게 오늘 읽고 계신 사업의 철학이고요. 이게 얼마나 좋았으면 그 바쁜 일정에 강경 대표님이 저희 직원 4명에게 그 자리에 선물로 줬습니다. 이번에 10일 동안 가는 동안 비행기에서 수시로 우리 이거에 대해서 얘기해서 내년에 사업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철학적으로 정립을 해봤으면 좋겠다. 근데 일단 들고만 계셔도 저는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 읽었으면 더 다행인데 이런 책을 가치를 알고 읽으면 한 페이지 한 페이지를 읽어 제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얘 하나 설명하는데도 지금 시간이 거의 한 10분 가까이 걸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양재나비 거의 매주 참석하신 분들 한 주에 한 번씩 읽어 제끼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책은 내가 남은 6개월 동안 계속 읽는다, 그런 관점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이 주인공들이 좀 익숙하신 분 있을까요? 자, 그러면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이 책하고 연관된 사람 한 명만 기억나시는 분 있을까요? 자, 맥도날드는 아는데 맥도날드의 파운더가 누구죠? 크록은 맞는데 레이 크록 맞나요? 네. 이 책에서 제가 봤을 때 제일 중요한 등장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레이 크록이 파운더가 뭔가요? 설립자, 창립자 맞나요? 그래서 맥도날드의 창시자가 바로 이분이 역할을 했는 거고요. 이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영화 보신 분 있나요? 그 맥도날드에 대해서 제목이 뭔가요? 영화는 보셨는데 제목을 기억 못하는 이런 놀라운 상황. 그리고 우리 맥도날드는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 레이 크로건가? 이게 우리의 현주소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책에서 프랜차이즈 원형이라는 거 기억나세요? 그러면 딱 떠오르는 게 저는 맥도날드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맥도날드 하나에 대해서만 조금만 깊이 들어가 보면 저는 이 책 안 넘어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런 영화가 있습니다. 파운더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꼭 한번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릴게요. 자, 이 2명이 누군지 아세요? 이 2명이 맥도날드 형제입니다. 실제로 살아있는 실존했던 사람들이고요. 이분들이 그 유명한 기술자의 삶을 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엄청난 프랜차이즈 시스템이 있고 맥도날드 햄버거 만드는 방법은 알았는데 그걸 어떻게 펼칠 생각을 안 했는데 이 주인공이 바로 그 레이 크록이거든요. 바로 사업가의 관점에서 일을 진행을 해서 전 세계적으로 프랜차이즈를 많이 만들어갔습니다. 필요하다면 반드시 손에 넣어라. 불타는 야망으로 모든 것을 집어 삼킨 남자가 바로 이 사업가의 관점인 레이 크록이고요. 맥도날드의 출발은 가족이지 돈이 아니야. 그래서 순수하게 열심히 장인 정신으로 건강한 걸 만들겠다라는 기술자의 관점이 맥도날드 형제였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책하고 연관지어 드리고 싶은 영화입니다. 바로 파운더라고 하는 영화가 있고요. 저는 이 영화 보고 맥도날드가 햄버거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혹시 맥도날드가 뭐 하는 회사인지 알고 계세요? 그렇죠. 부동산 임대 사업을 하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부동산 땅을 사서 거기에 그냥 햄버거를 파는 거지, 햄버거를 다 보셔도 이렇게까지 정리를 깔끔하게 할 수 있을까라고 깜짝 놀랄 정도로 영화를 정말 잘 편집을 했고요. 저는 항상 저자 특강을 듣거나 그 사람의 육성을 들으려고 노력합니다. 어떤 책을 읽을 때. 근데 이제 이 마이클 거버 선생님을 구할 수는 없었지만 이 책이 가장 중요한 주인공인 이 레이 크록의 삶에 대해서 알면서 이 책의 가치가 완전 달라졌던 것 같아요. 자, 근데 팁을 드리자면 파운더라는 영화만 보시는 것보다 그것과 관련된 책을 보시면 더 좋지 않을까요? 그 책이 바로 로켓시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혹시 이 책 가지고 계신 분 있을까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분위기입니다. 절대로 저는 혜민 스님 책을 열심히 읽지 않습니다. 읽긴 읽겠지만 왜? 다른 모든 분들이 읽고 계실 확률이 높아요. 근데 로켓시오는 아무도 모른다. 목숨 걸고 읽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했는 것들 한번 잘 봐보세요. 누구나 이 책에서 어떤 지식적인 내용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다른 분들이 전혀 생각지 못하는 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라는 관점으로 하니까 이거 만드는데 한 2, 3일은 계속 걸렸던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는 오늘 요소 마치고 8시간 이제 본 강의가 또 있거든요. 그런 거 상관없습니다. 왜? 매회 집중해서 하지 않으면 저한테 다시는 이 기회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프랜차이즈 급증을 이끈 것은 바로 사업 방식 프랜차이즈였고요. 사업의 진짜 상품은 파는 물건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파는 방식이라는 이 신념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 맥도날드 형제가 안 된다고 했을 때도 끝까지 밀어붙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레이 크룩이 팔았던 건 결국 햄버거가 아니라는 거죠. 이걸 판매하고 있는 회사의 시스템을 봤습니다. 그래서 사업에서 진짜 상품은 사업 그 자체라는 거고요. 사람이 아닌 시스템, 결국 매뉴얼화를 했기 때문에 전 세계로 뻗어나갔지 않나. 팔 것은 햄버거가 아니고 맥도날드 자체인데 이게 맥도날드의 우리가 알고 있는 QSV 관련된 매뉴얼이라는 거죠. 정직과 성실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고요. QSC, Quality, Service, Cleanliness 무려 500페이지가 넘는 크룩 매뉴얼이 있다고 합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우리 일에 관련된 기술된 매뉴얼 몇 장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가치가 좀 더 다르게 느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Don't lean, cleaner. 그러니까 이렇게 잠깐 기대에 있을 시간이 어딨냐? 클린해라. 왜? 그런 철학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철학이 없으면 청소는 나중에 끝나고 하는 거지만 철학이 있기 때문에 수시로 고객들에게 만족감을 주기 위해서 클리니스에 집중할 수 있지 않나. 항상 개선하라. 기준을 높게 설정하라. 저는 여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패티 그냥 대충 내는 게 아니고요. 목장에서 출발해서 2,000번의 품질 검사를 거쳤다면 퀄리티에 대해서는 담보가 된 게 아닐까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상품으로서의 사업은 그것이 제대로 기능해야만 팔릴 것이다. 세상 어느 곳에 어떤 가맹점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잘하고 이 사람은 못하는 게 아니고요. 누가 와도 어느 정도 상향 편준화될 수 있도록 하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이 프랜차이즈 사업을 만드는 것이고요. 저는 이 책에서 만약에 가장 중요한 핵심 개념을 뽑으라면 바로 이겁니다. 바로 프랜차이즈 원형이라는 개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이 내처럼 일을 하려고 하면 어떤 모델인지를 제시해 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그 읽는 대로 일이 된다라는 책에서 모델이라는 단어의 정의를 봤거든요. 선배님 혹시 모델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모델? 죄송합니다. 질문은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모델이라고 하면 좀 예쁜 옷을 입고 이렇게 워킹하는 게 떠오르잖아요. 저는 어린 시절에 그걸 보다가 문득 저 사람들이 왜 모델일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왜? 제 관점에 봤을 때는 한 개도 안 이쁜 사람들이었거든요. 키만 크시고 뭔가 좀 느낌이 좀 그랬어요. 근데 모델의 역할은 자기가 돋보이면 안 된다는 거죠. 자기는 그야말로 옷을 걸친 하나의 사람인 거고 그 옷이 돋보이기 위해서는 다 거추장스러운 거 다 걷어낸 게 모델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요? 맥도날드라는 그 어마어마한 거에서 다 빼보세요. 그러면 본질이 뭔지를 생각하면 그게 바로 프랜차이즈 원형이라는 거죠. 이 뼈대 같은 뿌리가 있는 회사는 IMF나 어떤 게 와도 흔들릴 수는 있지만 견뎌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철학이 부재하면 사람들 몇 마디 해도 흔들릴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우리 업의 이 프랜차이즈 원형이 뭘까, 모델이 뭘까 라는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사업에 대한 부분이었고요. 사업에 대한 책은 이 책하고 이 로켓 CEO 두 권으로 일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단어가 뭔가요? 저는 바로 이 철학. 사실은 철학이라고 하면 좀 고리타분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단어의 가치를 다르게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너무 흔한 분이잖아요. 피 선배님 두 권의 책을 추천드리고 싶은 게 저는 이 책보다 이 책이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드러커 100년의 어마어마한 책들 중에서도 가장 철학을 잘 응집해 놓은 책, 그리고 철학의 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한 5년 전에 제 사수로부터 선물 받은 책이고요. 자, 그리고 저는 이 책을 아직 읽어보지 못했는데 철학은 결국 가치관과도 연관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강기용 대표님이 추천해주신 책도 있습니다. 바로 이 원칙이라는 책과 제가 오늘 잠깐 소개해드릴 책은 이 바위를 들어 올려라.
예, 진짜 책이 제목을 따라가는 것 같아요. 바위처럼 두껍잖아요. 한 500페이지 정도가 되니까 우리가 이걸 들어 올릴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이 책을 자꾸 들어 올리고 싶도록 한번 제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참고로 예, 여기 있습니다. 네. 이쪽 칸에 제가 임대를 받았습니다. 강규 대표님이 이세동 마스터가 이 칸을 채워라 라고 해서 위에는 정리정돈 매뉴얼에 대한 책들을 꽂아놨고요. 밑에는 아무 바인더 말고 그래도 선배님들이 좀 벤치마킹해서 좀 제 나름의 모델을 잘 가져갈 수 있도록 한번 세팅을 해봤고요. 그래서 이렇게 5권의 책을 제가 이렇게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 중에 이 바위를 들어올려라. 이 가치만이라도 선배님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는 게 겨세라의 철학수첩이라는 게 혹시 있는 거 들어보셨나요? 근데 이게 시중에 안 나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겨세라 직원들 사이에만 비밀리에 공유된 소책자였고요. 밖으로 유출된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소중한 자료였습니다. 자, 근데 이게 유출이 됐나 봐요. 네, 바로 이 책이고요. 여기에 한마디로 이나모리 회장님의 본이 있고요. 그 본이 겨세라의 철학이라면 거기에 대해서 본인의 깨적을 나타낸 책이 이 책입니다. 이 책은 아무나 읽는 책이 아닌 것 같아요. 왜? 알리바바 마윈, 소프트웨어 손정희가 벽에 부딪혔을 때마다 여러분은 절대 실패하지 않는 경영 철학이기 때문에 아직 저희하고는 조금 멀리 있는 분들이잖아요. 뭔가 조금 내 실생활하고 안 맞다라고 생각하셔가지고 제가 장담하는데 아직 많은 분들이 안 읽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 책을 정독은 못했고요. 한 2페이지만 읽었는데도 책을 넘길 수가 없게 된 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작은 노력을 꾸준히 쌓아간다. 너무 쉬운 편인데 이분은 이렇게 철학을 표현했습니다. 어떤 분야에서도 멋진 결과를 거두려면 사소한 노력을 지루할 정도로 반복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를 수도 없이 고민하고 기초적인 실험과 자료 수집을 매일매일 반복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계신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발품을 팔아 시장 조사를 하고 주문을 수주하는 일까지 해야 된다. 그런 사람이 사장이 돼야지 밑단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게 된다는 거죠. 위대한 일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는다. 사료한 노력을 한 걸음 한 걸음 쌓아 나가는 과정. 저는 이 PT를 한 단어로 압축하고 싶습니다. 무슨 단어일까요? 과정도 중요합니다. 저는 과정보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축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양재나비에 1년 이상 오신 분들 꽤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배님들 삶 속에 어떤 기록이 잘 축적되어 있나요? 어떤 적용이나 실패가 잘 축적되어 있나요? 그게 만약에 정리가 되어 있고 여기에 있는 내용들이 내 삶에 드러나 있다면 뭔가 바뀐 삶을 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부분도 좋았지만 제 삶의 근간이 된 철학이 있습니다. 보일 때까지 생각한다. 어떤 일을 하든 미리 그 결과가 보이는 상태에서 시작해야 한대요. 벌써 여기서 일이 끝난 것 같습니다. 일을 시작할 때 시작하는 데 집중하지 어떻게 끝나는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처음엔 단순한 꿈이나 소망이 지나지 않더라도 그에 대해 진지하게 또 생각하면 머릿속에 앞날을 구체적으로 그려보라. 그러다 보면 꿈과 현실 사이의 경계가 사라진대요. 제가 이 구절에서 꿈은 실현되지 않는 현실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왜? 지금까지 꿈과 현실은 다른 말이라고 생각했는데 착각이었습니다. 꿈과 현실은 같은 말인데 시점이 지금이냐 나중이냐의 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꿈을 적는 게 좀 두려운 게 적으면 현실화가 되기 시작한 거잖아요. 나중에 드러나겠지만. 그래서 이런 관점들로 내 언어를 자꾸 해석을 하시다 보면 이런 내용들이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고 제 삶에 고정될 수 있지 않을까. 아직 하지 않은 일을 이미 해낸 것 같은 기분이 든다. 자신감이 생기는 거고요. 이게 바로 보일 때까지 생각한다의 효과다. 이처럼 미래가 구체적으로 보이는 상태까지 깊이 생각해야 한다. 전례 없고 창조적이고 어려운 장애물을 몇 개나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주는 게 보일 때까지 생각한다. 그러니까 선배님들 오늘 오셨을 때도 그냥 독서 모임에 참석하셨다고 생각하기보다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와서 9시에 나갈 때는 어떤 변화를 가지고 갈 건지를 생각해 보시면 잠이 덜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손에서 펜이 놓아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하나하나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조금 부족하니까 좀 끊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스시는 가게에 따라 맛의 차이는 크지 않은데 왜 스시 전문점 이분이 경영하시는 오너질의 가게가 10배 이상 가격이 비싼데도 불구하고 3개월 정도 예약하지 않으면 맛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고객은 스시 장인의 맛에 돈을 지불하는 게 아니고 철학에 돈을 지불한다라고 이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분의 이야기에서 제일 곱씹은 개념이 바로 이 철저한 고집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초밥을 먹을 때 보통 내가 원하는 간장을 찍어야 되는데 이분은 간장을 발라가지고 9개를 준다는 거죠. 그래서 고객들이 열받을 수 있는데 그렇게 철저한 고집에 기꺼이 10배의 돈을 지불하는 것이죠. 자신의 일에 대해 얼마나 철저하고 깐깐한가, 어설픈 잡학이 아니라 자신이 생각하는 인류다운 일에 관한 철학을 모시고 그런 철학적 가치를 고객에게 전하고 있는가. 철학이 깊이 박혀 있다면 그 철학은 전해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 신경환 국장님, 네, 제가 한 10분 정도만 더 해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얘기를 사실 드리고 싶었던 거였거든요. 이 책들과 교집합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생각의 비밀책 다들 읽어보셨죠? 자, 그리고 제가 오늘 추천드릴 책 중에 하나가 관점을 디자인하라, 박영호 대표. 근데 이 책이 이번에 개정이 됐습니다. 관점을 디자인하라, 새로운 판으로 개정이 됐고요. 그리고 뜬금없이 오피스 비스 워커라는 개념의 책이 있습니다. 이것도 박영호 대표의 책입니다. 혹시 이 5권의 책에 3글자로 뭔가 좀 떠오르는 단어가 있을까요? 네. 자, 그 전에 생각의 비밀에서 저는 이 개념을 가져왔고요. 관점을 디자인하라서 이거, 그리고 이 책들이 제가 좀 고민을 해봤는데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좀 느낌이 오시나요? 예, 지금 느낌이 왔어야 됩니다. 네. 요 3단어의 교집합이 뭔지 아세요? 네, 바로 디자인이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무슨 얘기냐? 생각의 비밀에서 김승호 대표가 어떻게 생각을 디자인하는지, 관점을 디자인해서 세상을 어떤 관점으로 디자인했는지에 따라서 보이는 게 다른 거고요. 그리고 저는 사업의 철학에서 뜬금없이 이 느낌이라는 단어가 그냥 물밀듯이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느낌 디자인이라는 걸 잠깐만 풀어드리고 싶습니다. 이 책에서 제가 발췌를 했는데요. 어떤 제품이든 만들 때는 최종 소비자가 제품을 받고 처음 사용하는 최초의 순간에 집중해야 한다. 그 순간을 떠올렸을 때 어떤 느낌이 들게 할지 미리 디자인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상품을 고객들에게 보냅니다. 고객들이 그 상품을 받았을 때 느낌을 고민해 보시면 택배를 대충 보낼 수 없다는 거죠. 혹시 동의되시나요? 자, 그러면 살짝만 고개를 좀 끄덕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선배님들이 너무 이렇게 굳어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막 말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그 순간의 느낌을 고려한 디자인을 박영호 대표는 느낌 디자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피스 워커 책 너무 좋았지만, 그리고 관점 디자인을 너무 좋았지만 이 개념 하나만 내 업에,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다면 분명히 큰 변화가 올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품을 디자인하거나 상품을 마케팅할 때 이런 느낌이 들어야 돼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그냥 생각, 감이 아니고요. 내가 그걸 해봄으로 해서 경험에 통해서 느낌을 디자인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고객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을 잘 한번 분석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냥 고객들이 이렇게 사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들이 경험에서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를 분석해보면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해가 아닌 우리는 고객에게 이런 느낌을 줄 거야 라는 마인드로 디자인할 수 있고요. 그때 고객의 뇌리에 박히는 마케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신의 일에서 느낌 디자인을 접목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다 보면 누구나 남다른 성공을 거둘 수 있다. 자, 정의하면요. 느낌 디자인이란 고객의 관점에서 자신의 제품과 서비스를 깊게 생각해보고 그 사람의 관점에서 한번 진행을 해보는 거죠. 이런 느낌이 나올 줄 몰랐습니다. 저는 이 정도 하면 선배님들이 한방 웃음 띄면서 와 저런 것도 있었어 라고 할 줄 알았는데 빨리 끝내야 되는 분위기입니다. 끌지 않겠습니다. 이 책에서 느낌이라는 단어를 바로 쓰진 않았습니다. 혹시 궁극적 산물 기억나세요? 네, 바로 상품은 고객이 실제로 손에 들고 나가는 것이 상품. 궁극적 산물은 고객이 사업장을 나설 때 느끼는 총체적인 거죠. 결국 고객이 책을 샀거나 바인더 산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기록에 대한 그런 뭔가를 산 거고요. 내 자식에 대한 유산을 남겨주는 그 느낌들을 샀다는 거죠. 고객은 상품이 아니라 사업에 대해 상품에 대해 느끼는 게 아니고요. 3P, 양재나비 선배님들이 계신 그 사업에 어떤 느낌을 받았는지 그걸 보고 진행하고 있다는 거죠. 혹시 도요타에는 어떤 궁극적 산물을 주고 있는 줄 들어보셨나요? 앞에 있는 차도 도요타군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도요타 탄다는 느낌하고 좀 다르잖아요.
혹시 스타벅스는 어떤 느낌을 전해주고 있는 줄 아십니까? 네, 괜찮습니다. 뭐냐면 집에서 집으로 오셨군요. 커피숍이라는 느낌이 아니잖아요. 혹시 스타벅스나 커피숍 가면 어떤 집은 커피만 마시고 나오고 싶고요. 어떤 집은 가만히 하루 종일 있고 싶은 데 있지 않나요? 이게 이런 철학, 이런 궁극적 산물을 만들어놨기 때문입니다. 배달의 민족, 제가 배민다움 읽고 이 개념 하나 알고도 너무 좋았어요. 배달의 민족 어떤 느낌을 주고 있는 줄 아세요? 네, 바로 이겁니다. 좋은 음식을 먹고 싶은 곳에서, 일단은 좋은 음식은 당연하고요. 내가 먹고 싶은 곳에서 먹고 싶다는 그런 느낌을 주고 있다는 거죠. 혹시 이건 어떤 느낌일까요? 누굴까요? 어딜까요? 그렇죠. 여성분들만 알고 있습니다. 네, 환상을 경험하세요. 네. 가방은 상품일 뿐입니다. 당연히 비싼 고가의 상품이지만 광고에서는 이 가방을 굳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주고 싶은 그 궁극적인 산물인 환상이라는 개념을 디자인해주고 있다는 거죠. 네. 3P, 부끄러운 과거입니다. 정말 열심히 고객이 왔다 가고 싶은 느낌을 전해주고 있었어요. 지금 여기 처음 오신 분들이 이 느낌을 모르실 겁니다. 저희가 처음에 문정도 왔을 때 사무실이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때요? 이런 느낌으로 바뀌었습니다. 나비 책방의 느낌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 비포와 애프터를 보셨다면 이 느낌을 이해하실 거고요. 이번에 제가 단무지에 갔는데 어떤 분이 나비 책방에서 책을 몇 권 사고는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2박 3일 동안 책을 못 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책 읽기 싫은갑다 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가슴이 떨려가지고, 왜? 그 생전 처음 가보는 곳에서 책방이 있는 그 느낌을 받고는 이분이 충격을 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는 건 책이 아니고 그분들이 이런 걸 받는 느낌이겠구나. 네, 그리고 교보문고. 네, 저는 이걸 가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거든요. 옛날 책을 안 읽었기 때문에. 지금 어때요? 네. 이런 느낌에 우리는 가고 있다. 그냥 책을 사려고 가지 않습니다. 이런 느낌에 내가 한번 몸담고 싶은 거고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우리 페이팔 김동장 선배님께 받았어요. 이분은 펜을 저한테 선물해 주지 않고요. 각인을 해가 주시더라고요. 펜에 작은 일에도 정성 다하기. 그러니까 바인더 쓰는 가치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냥 대충 쓰는 게 아니고 하루하루 정성을 다해서 정성을 관리하는 게 저는 바인더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자, 조금 눈으로만 보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헬스 클럽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친구들은 2년째 독서 경영을 하고 있고요. 독서 경영을 통해서 적용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사람들의 그런 프로필이나 이런 게 눈에 딱 드러나고요. 저는 여기 놀랐습니다. 매뉴얼화를 다 했고요. 이렇게 눈에 보이는 고객 응대 상담 센터 매뉴얼들을 쫙 가지고 있습니다. 예. 제가 조만간에 방문할 예정이고요. 여기에 고객들에 있었던 이런 스토리들 그리고 PT 후기들을 보일 수 있도록, 그러니까 고객들한테 운동이랑 파는 게 아니고요. 여기 와서 이런 뭔가 좀 다른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걸 하나하나씩 적용을 하고 있는 사례입니다. 예. 자,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 이런 책도 내신 저자가 됐습니다. 그냥 대충 열심히 운동만 가르친 게 아니고 고객들에게 진심과 정성을 다하니까 진정성으로 승부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족발이라고 생각하면 맛있는 족발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온기 족발이잖아요. 인천에 있는 친구인데 제가 딱 갔는데 엄청 맛있는 족발을 팔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사장님, 친구야, 도대체 온기는 어디서 느껴야 되니? 라고 하니까 충격받더라고요.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다고. 그래서 제가 얘기하니까 지금은 수정을 해서 하나하나 글귀를 다 고쳤습니다. 고객님이 계시기에 저희가 존재합니다. 정성을 담아 마음으로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글귀 하나들도 뭔가 고객들에게 온기를 전해주는 느낌으로 색깔들도 다 형광등에서 이렇게 뭔가 온기를 느낄 수 있는 색깔들로 다 바꿨고요. 예, 이런 사명들도 제대로 철학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런 것들도 다 뭔가 좀 사람들이 왔을 때 그 따뜻함이라는 온기를 받을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지금 하나하나 다 바꿨고 100명의 고객이 한 번 찾는 족발보다 한 분의 고객이 100번 찾는 고객, 그러니까 대충 팔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고객들과의 소통도 인스타그램에 이렇게 올리고요. 지금은 거의 연일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는 족발집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책으로 이제 클로징을 하고 싶은 게
몽골에서 제가 이번에 책을 몇 권 읽었는데 그 중에 이게 저한테는 가장 도움됐습니다. 저희가 인간관계에 대한 절대불변의 철학을 한번 새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은 누구나 이기적인 존재고요. 타인보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더 많이 관심을 가집니다. 그래서 늘 누군가로부터 존경과 인정을 받고 싶어 한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거, 대화를 시작할 때, 인간관계를 시작할 때 우리는 어디서 시작해야 되는지 한번 고민해 보세요. 상대가 가장 듣고 싶어하고 가장 흥미있게 생각하는 주제에서 시작하면 됩니다. 그게 뭘까요? 칭찬. 네, 그게 바로 상대방 자신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죠. 네, 저는 이런 인간관계에 대한 철학만 제대로 심을 수 있다면 우리가 분명히 바뀔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제가 나중에 죽을 때 묘비에 새기는 단어가 정성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죽어서 누군가가 저를 방문했을 때 이 글귀들, 이 제가 나름 철학이라고 생각하는 게 떠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일도 무시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 된다.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면 정성스럽게 된다. 그래서 즉히 정성을 들일 수 있는 사람이 나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조금 시간을 오버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블로그 통해서 PDF 파일로 이걸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나중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이재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